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일정이 조금 바빴습니다. 어제는 여의도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듣고 왔고요. 일주일 정도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죠.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있을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깨자! 네, 잭슨홀 미팅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열립니다. 지역의 이름이 잭슨홀이라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부르고요. 네, 해당 지역이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 있는 깊고 움푹 파인 지형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미팅은 미국의 연준 의장, 전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 경제 전문가, 금융시장 관계자 등이 참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미팅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통화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지 등의 굵직한 매크로 정책들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도 그 시간 전후로 해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잭슨홀의 파월 연설이 있기 전에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가 되면서 충분히 조정이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 글로 오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때 시장은 엄청나게 주목을 했었습니다. 더 격하게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때가 25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전부터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상승을 해오다가 1월 20일에 긴 윗꼬리봉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추세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크립토 서밋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 3월 7일에서 8일이었고요.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가 크립토 서밋의 기대감으로 이벤트 전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와 주었지만 결국 이벤트가 끝나고 실망을 하면서 다시 시장은 급락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시장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아무리 원론적이고 나쁘지 않은 발언을 한다 해도 해당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현재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트에도 선반영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은 역사적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최근 저점까지 마이너스 10% 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20% 조정은 비일비재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다고만은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오늘 밤 11시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한참 넘어선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만 않는다면 반색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할 부분은 연준이 2020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FIT,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유연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자, 보시면 2020년 이전 당시만 해도 근원 PCE가 계속 2% 밑을 맴돌았거든요. 너무 낮은 물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좀 높이자는 취지에서 2% 이상 물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나와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에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허용을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제도를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아시다시피 근원 물가 지수도 이처럼 시간차를 두고 강하게 튀어 올랐고요. 현재는 안정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2.7에서 2.8%대에서 더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8년이라는 기간을 평균을 낸다고 실무적으로 구체화가 되어 있던데 현재로부터 과거 8년 평균이므로 대략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보는 것이 맞고요. 구체적으로는 2017년 3분기부터 25년 2분기까지 분기별 물가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평균은 2.86%였습니다. 8년 평균치로 2%를 한참 웃돌고 있죠. 그리고 연준에서도 올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늦 여름까지 발표한다고 언급을 했던 만큼 이번 잭슨홀에서 이 파이트 제도에 대한 정비 혹은 수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들 아시다시피 8월 7일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시행이 됐고요. 최근에 PPI 발표치가 급등하는 등 다시 물가가 상승하려는 조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만큼은 파월 의장이 파잇을 전면 폐지하겠다. 뭐 이런 수준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만약 그렇게 발언을 한다면 현재보다 물가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화들짝 놀라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
확률이 폭락을 할 테고 추가적인 시장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반면에 다소 온건하게 말을 한다면 물가의 허용 범위를 변경하겠다. 물가를 2.5% 내외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시장의 불안감에 의해서 이미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이 상황이 예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크립토 서밋 메인 연사 발언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불안감이 이미 큰 만큼 선반영된 불안감을 넘어서는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바닥을 보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FIGHT이라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러한 국제적인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극단적인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도 정면으로 대치가 될 것이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재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채를 바이백해서 장기채 금리를 낮추는 형태를 진행함과 동시에 단기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 압박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막아보겠다는 기교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런 전략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죠. 지금 상당히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채를 사줄 만한 영래포 자금은 소진이 되었고요. MMF 자금들이 단기채의 메인 수요자로 작용을 하면서 발행물의 소화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물가 관련한 연준의 프레임워크가 변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등의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그들의 머릿속도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파이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변수들도 파월 의장은 고려를 하면서 좀 더 온건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인 만큼 이번 영상은 해당 이벤트를 중심으로 다뤄보았고요.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 등은 사냥개미 텔레그램 채널에서 수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홈에 있는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